자, 지금까지 본 정범들은 다 뭐가 있으니까 행위 지배가 있으니까 스스로 범죄가 성립되는 거고, 지금부터 볼 공범은 행위 지배가 없으니까 행위 지배 있는 여기에 뭐 붙어서 종속해서 성립되죠. 단 종속의 정도는 얼마? 구성요건과 위법성. 정범이 구성요건과 위법성을 갖추면 공범이 종속해서 성립하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교사범, 이미 기본 개념은 배웠죠. 교사범이란 범죄를 저지를 생각이 전혀 없는 놈한테 뭐 범죄를 결익해 하는 겁니다. 범죄를 결익해 한다는 점에서는 간접정범과 유사하지만, 알다시피 간접정범은 의사지배라는 행위지배가 있지만 교사범은 행위지배가 없습니다. 한편 종범과 교사범은 둘 다 공범이지만, 교사범은 범죄 의사가 전혀 없는 놈한테 범죄 의사를 불러일으키는 거고, 종범은 뭐라 했어요? 이미 범죄를 결심하고 있는 자를 도와주는 겁니다. 이건 범죄를 결심토록 하는 거고, 이건 이미 결심하고 있는 범죄를 뭐 도와주는 겁니다. 도와주는 거. 그래서 둘 다 공범이지만 뭐가 죄질이 더 무거워요? 교사범이 무거운 거야. 종범은 얘가 도와주지 않아도 어차피 정범은 범죄를 저지를 놈이고, 실패하건 뭐 그런 데 영향은 좀 있겠지만, 그러나 교사범은 얘만 없었으면 범죄 하나는 발생하지 않았거든. 소위 영남제분 싸모 사건에서 바로 그 청부살인을 받은 놈들이 영남제분 싸모가 살인 청부만 안 했더라면 애꿎은 하 모양을 죽이는 일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교사범이 죄질이 더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31조 1항 뒷부분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는 겁니다. 교사범의 성립 요건, 따라서 교사범으로서 공범이 성립되려면 먼저 1. 교사자가 피교사자에게 범죄를 실행케 하려는 의사, 이걸 교사의 고의고, 이게 이제 교사한다는 의사 있어야 되고, 그 다음 교사 행위, 범죄를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교사 행위로서 3. 피교사자가 범행을 결의해야 되고, 마지막 공범 종속성설에 의하는 한 정범이 반드시 실행행위로 나아가서 구성요건과 위법을 갖춰야 여기에 종속해서 교사범이 성립하는 거죠. 1. 교사제 교사행위. 교사란 범죄 결의를 하지 않고 있는 자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토록 하는 겁니다. 수단 상관없습니다. 범죄 결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명령, 애원, 감언, 성적인 유혹 다 묻지 않습니다. 또 명시적일 필요도 없고 묵시적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조폭 두목이 중간 보스를 놔두고 저 자식 저걸 말이야, 저걸 없애버려야 되는데, 우리 애들 중에 그 깔끔한 애 없을까? 그랬더니 중간 보스가 깔끔하게 일 처리하는 놈 불러, 야, 을 없애버려 라고 했다면 요것도 교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중간 보스가 직접 가서 목을 따왔다면 이것도 교사가 될 수 있어요. 묵시적 교사도 가능합니다. 단 강요나 기망에 의해서 교사를 했다면 이건 간접정범이 될 수 있을 뿐이고, 또 교사는 특정 범죄에 대한 어느 정도 구체적인 것이어야 되기 때문에 막연한 교사는 교사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범죄를 해라, 절도를 해라, 이건 교사가 안 됩니다.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정범의 범죄가 특정돼야 교사가 가능하죠. 한편 3. 교사는 범죄 의사 없는 자에게 범죄를 결의토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작위에 의한 교사 안 되고 과실에 의한 교사도 안 됩니다. 그 대신 공동교사는 가능해. A와 B 두 놈이서 누구를 공동으로 갑을 사주해 가지고 갑으로 하여금 을을 살해하게 했다면
A와 B 둘 다 살인 교사범, 공동 교사 가능합니다. 특히 바로 아래 판례 첫 번째, 교사는 범죄 의사를 불러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 줄, 이미 범행을 결의하고 있다면 이건 교사범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딱 하나, B가 이미 갑집에 가서 절도를 할 것을 결심하고 있는데 A가 B한테 갑집 한번 털어보는 거 어때냐? B는 이미 결심하고 있는데 뭘 털어보면 어때? 이건 교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대신 뭐 B가 절도를 결심하고 있는데 A가 B한테 훈수를 둬요. 뭐라고? 이 멍청한 새끼야, 갑집에 그걸 네가 맨몸으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 너 그냥은 안 돼. 연장을 갖고 가야지, 이 자식아. 그래가지고 뭐 특수절도로 마음을 바꾸게 했다면 요건 비록 B가 절도를 결심하고 있다 할지라도 뭐까지는 특수절도까지는 안 할 생각이었는데 특수절도에 범죄 의사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요건 교사돼. 특수절도 교사됩니다. 반대는 어떻게 될까? 특수절도를 꿈꾸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B한테 뭐라고? 이 멍청한 새끼야. 특수절도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야. 일반 절도죄 따블이야. 연장 없이 해. 그래야 가벼워지니까. 무식하긴 자식. 요즘 시대 흐름을 몰라 이 자식은. 그래가지고 B가 그런가? 그럼 임마 특수절도면 최소한 깜빵 2, 3년인데 단순절도는 법정에 가서 잘못했다고 눈물 흘리고 빌고 하면 자식아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네 알았습니다. 요거 절도로 바꾸고 절도로 했어요. 자, A한테 절도 교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이미 특수절도 안에 절도는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절도를 할 결심을 하고 있는 놈한테 절도는 이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절도를 특수절도로 바꾸게 했다면 특수절도 교사가 되지만 특수절도를 단순절도로 바꾸게 했다면 이건 죄 안 되는 거예요. 2번 또 나오지. 막연한 교사는 될 수 없습니다. 막연한 교사는 교사가 될 수 없어요. 한편 3번 판례는 막연한 교사일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교사범이 인정된 판례요. 이 피고인 A가 가불병이 매일 도둑질을 해온 걸 상습적으로 작물을 매수해 오던 놈이었어요. 작물앱이지, 쉽게 설명해서. 그런데 이 중에 한 놈이 깜빵을 갑니다. 병이 깜빵을 가니까 A가 갑과 을한테 일제 도라이바를 사주면서 뭐라고? 병이 구속돼서 너희들도 이제 도망 다니려면 돈이 필요할 텐데 열심히 일을 해라. 자, 열심히 일을 해라는 게 뭐야? 여태까지처럼 계속 도둑질을 하란 얘기인데 그냥 막연히 도둑질을 하라고 그러면 뭐가 안 되지만, 교사가 안 되지만, 지금 이 인간은 얘들이 훔쳐온 물건들을 여태까지 매수해 오던 자가 지금까지처럼 도둑질을 계속하라는 건, 이건 이게 없이 그냥 도둑질을 하라고 그러는 건 교사가 안 되지만 여태까지 훔쳐온 걸 사오던 놈이 지금처럼 계속 도둑질을 하라는 건, 이건 구체성을 띈 겁니다. 이건 교사범 돼요. 교사뿐만 아니라 모두 다 작물을 매입하면 작물 취득죄도 성립되고 실체적 경합이 되는 겁니다. 한편 교사자의 고의, 과실교사라는 건 있을 수 없으니까 과실교사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혹시 아까 조폭 두목이 이 자식을 좀 어떻게 깔끔하게 없앨 수 없을까? 이거는 이제 묵시적 교사가 되지만 혼잣말로 얘가 신경 쓰이게 자꾸 하네. 그러니까 이 자식이 가서 죽여버렸다고 합시다. 이건 뭐야? 자기가 그런 말 신경 쓰게 하네. 이걸 갖다 얘는 뭘로? 죽여버리란 말로 뜻으로 가서 죽여버린 거 아니야. 이게 일종의 과실교사가 된 거야. 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묵시적 교사는 되지만 교사를 과실로 저지를 수는 없는 거예요. 교사라는 게 뭔데? 적극적으로 범죄 의사를 불러일으키는데 과실로 교사가 가능은 하지만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는 겁니다. 과실에 의한 교사는 안 돼. 반드시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때 고의는 이중의 고의여야 돼요. 따라서
A가 B한테 갑집에 가서 귀금속 보석류를 훔쳐와라. 이때 바로 뭐 A한테 두 개의 고의가 있어야 돼. 첫째, 내가 지금 B한테 범죄를 사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해야 돼. 이걸 모른다면 아까 봤던 뭐가 되는 거야? 과실교사가 되는 거야. 자기가 B한테 교사를 하고 있다는 걸 뭐 인식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B가 내가 사주한 대로 행동을 하면 뭐에 해당되는 걸, 남의 집 가서 물건 훔치면 절도죄에 해당되는 걸 얘도 알아야 돼. 그래서 자기가 B를 사주하고 있다는 것, 내 사주대로 얘가 범죄를 저지르면 그 범죄가 절도죄라는 범죄에 해당된다는 거. 이걸 정범이 저지르는 행위가 뭐 절도라는 범죄에 해당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2단의 고의, 교사를 한다는 인식과 내 교사를 받으면 정범이 저지르는 행위가 절도라는 범죄에 해당된다는 걸,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사 자체에 대한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된다는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줄, 구체적으로 특정한 정범과 특정한 범죄에 대한 인식만 있다면 바로 아래 줄, 피교사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인가를 알고 있을 필요도 없고 범죄 일시장소 방법까지 다 인식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사주를 했으면 1월 10일 날 훔쳐왔건 2월 4일 날 훔쳐왔건 상관없어. 사주를 받고 훔쳐왔으니까. 그런데 바로 이때 정범이 실행에 착수를 하면 갑집에서 물건을 훔쳐올 것이라는 기수의 고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미수의 교사는 교사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칠판이 좁아가지고 원 갑갑해서 미수의 교사라는 것은 교사의 미수와는 좀 달라요. 조금 아까 교사의 미수는 뭐야? 교사를 하다가 실패를 하거나 교사에는 성공했는데 개뿔도 효과가 없었던 걸, 이걸 교사의 미수라고 하는 거고, 그럼 단어만 이렇게 바꾼 거 미수의 교사라는 건 뭐예요? 정범이 실행에 착수를 해봐야 기수에 이르지 못하리라는 걸 빤히 알면서 하는 교사를 이걸 미수의 교사라고 합니다. 더 줄여서 정범이 미수에 그칠 걸 뻔히 알면서 하는 교사. 예를 들면 A가 B한테 갑 창고에 가면 엄청난 골동품들이, 수억 대 골동품들이 수도 없이 많다라는 말을 해가지고 B가 귀가 솔깃해서 갑 창고를 갔는데 개뿔 뭐 골동품은커녕 애들이 크레파스로 그린 뭐 애들 그림 몇 장 찢어진 거 몇 장이 있을 뿐입니다. 텅 빈 창고였어요. A는 그걸 알고 있었어. 가봐야 텅 빈 창고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값비싼 골동품이 꽉 차 있다고 뻥카를 친 거지. 그러니 A는 갑의 창고가 텅 비어있기 때문에 골동품은커녕 개뿔이나 뭐 훔쳐올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게 바로 뭐 B가 가봐야 절도는 미수에 그칠 거라는 걸 알면서 한 거지. 자, B는 무슨 죄야? B는 무슨 죄일까? B. 훔치러 갔는데 개뿔도 훔칠 게 없어서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중지미수? 중지미수는 훔칠 게 있는데도 안 훔치고 온 것이 중지미수고, 처음부터 훔칠 건덕지가 없었다면 뭐 불능미수가 되거나, 텅 빈 창고라면 불능미수거나, 뭐 창고 안에 물건은 잔뜩 있는데 값비싼 물건이 개뿔도 없어서 빈손으로 왔다면 장애미수가 되거나 그렇겠지. 그래서 B는 절도미수. A는 어떻게 되나? A 어떻게 되겠어? 1. 예비인모로서 무죄. 2. 미수죄 교사범. 3. 기수의 교사범. 쌈치기. 뭐
절도 미수의 교사? 지금 본 게 바로 뭐야? 정범이 기수에 이를 거라는 걸 알고 교사를 해야 교사이기 때문에 미수의 교사는 교사가 아니야. 무죄예요. 무죄. 무죄. B만 절도 미수고 A는 무죄예요. 무죄. 물론 창고에 값비싼 골통품이 있고 B가 들어갔는데 비상벨을 잘못 건드려 가지고 그 보안회사 직원들이 오는 바람에 개뿔도 못 훔치고 도망쳐 왔다면 이건 이제 절도의 장애미수고 얘는 장애미수의 교사가 되지. 그때는 교사가 되는데 왜? 기수에 이를 거라고 예상을 하고 했는데 실패했으니까 이건 미수죄, 절도 미수죄의 교사범이고 얘는 절도 미수지만 처음부터 B는 미수에 그칠 걸 A가 알았다면 얘는 무죄라고. 이걸 미수의 교사라고 하고 미수의 교사가 뭐라고? 무죄입니다. 정범이 미수에 그칠 걸 뻔히 알면서 하는 교사. 이걸 미수의 교사라고 하고 그 미수의 교사를 누가 하면? 경찰이 하면. 수사기관이 그 미수의 교사를 하면 왜? 기수에 이르기 전에 자기가 잡을 거니까. 자기가 잡을 거니까 이 자식은 미수에 그칠 걸 빤히 알고 있잖아요. 요게 바로 뭐요? 형사소송법에서 말하는 범위 유발형 함정 수사가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범위 유발형 함정 수사가 되는 거고 그렇다면 미수의 방조가 기회 제공형 함정 수사가 되는 거지. 이게 범위 유발형 함정 수사. 사가 되는 겁니다. 예컨대 마약 수사관이 B 정보원을 시켜서 마약 수사관들은 마약 사범들은 다 하니까 얘가 나서면 금방 눈치채고 정보원 동네 양아치 한 명 경찰 말을 좀 잘 들어주는 양아치를 정보원이라고 그래. 무슨 공식 직함이 있는 게 아니라 정보원을 시켜가지고 갑한테 마약 좀 구해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정보원이 갑을 꿰어가지고 갑이 마약을 건네주는 현장을 지켜보고 있다가 덮치는 거. 이게 뭐야? 얘들이 덮쳐가지고 마약 매매는 미수에 이를 걸 뻔히 알면서 사주를 한 거. 이런 걸 범위유발형 함정수사라고 하고 형사소송법상 이건 위법입니다. 왜? 가만 냅두면 범죄를 안 저지를 놈을 범죄를 저지르도록 만드는 게 지가 경찰이 그래놓고 위법이라서 이건 무죄? 공소기각 판결이야. 시험에 나와서 무죄 판결할 게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범이 미수에 그칠 걸 뻔히 알면서 하는 교사는 이건 무죄가 되는 거고 그 다음 교사의 미수에 소위 기도된 교사와 협의의 교사의 미수가 있는 겁니다. 협의의 교사의 미수. 요 기도된 교사의 바로 실패한 교사와 효과 없는 교사가 있는 거예요. 한편 괄호 3번 이렇게 피교사자가 교사를 해서 교사자가 교사를 해서 피교사자가 범행을 결의해야 됩니다. 바로 이때 교사를 했는데 피교사자가 범행 결의를 거부한 경우 싫다고 결의를 거부한 경우 결의를 안 한 경우 이게 바로 교사하는데 실패한 거죠. 이걸 실패한 교사라고 하고 결의는 했는데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돈 받고 약속까지 했는데 안 죽여. 뭐를 실행에 착수를 안 하고 개긴 거. 이걸 효과 없는 교사라고 하는 거야. 교사에는 성공했지만 개뿔도 효과가 없었던 거죠. 자, 이미 이거 미술원에서 잠깐 배웠죠. 그랬죠? 이건 아예 결의조차 안 했으니 미수가 성립될 여지가 없고 그리고 효과 없는 교사도 최소한도 미수가 되려면 어느 단계는 지나야 되는데
실행의 착수 단계는 지나야 개뿔 미수가 되는 거지 실행의 착수조차 하지 않았다면 이건 절대 미수가 될 수 없고 그래서 조금 아까 여기 썼다가 칠판이 좁아가지고 지운 거 교사의 미수 공범의 미수는 뭐 실행에 착수를 하지 않았으니 뭘로? 예비 임무에 준해서 처벌할 뿐입니다. 단 효과 없는 교사는 범행을 결의를 한 피교사자도 나쁜 놈입니다. 이건 교사자와 피교사자 두 놈 다. 얘는 뭐 교사자만 나쁜 놈이고 피교사자는 착한 애요. 얘는 착한 애야. 여러분한테 누가 수업 끝나고 가는데 접근하더니 지금 주한역 앞에 뭐 국민은행 털 생각인데 당신도 좀 낄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라고? 미친 새끼 아니야? 나 경찰 될 사람이야. 미친놈들아. 죄 돼 안 돼? 죄 될 리가 없지. 거부했는데 무슨 죄가 돼? 얘는 교사자만. 요놈은 둘 다 우리 합시다. 돈도 없는데 합시다. 그래놓고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나 안 할래. 무서워서 안 할래. 공모해서 이탈을 했다. 뭐 예비임무가 되는 거지. 절도 예비임무는 무죄니까 강도를 공모했다. 뭐 강도 예비임무죄로 처벌되는 거지. 그래서 실패한 교사는 교사자만, 효과 없는 교사는 교사자와 피교사자 둘 다 예비임무에 준해서 처벌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범의 미수는 예비임무가 되는 거고 왜? 실행의 착수가 없으니까. 조금 아까 간접정범의 미수는 간접정범은 아무리 공범에 준해서 처벌한다 하더라도 죄가 뭐니까 정범이니까 이건 예비임무가 아니라 뭐 미수가 되는 거예요. 미수. 그래서 공범의 미수는 예비임무, 간접정범의 미수는 미수범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여기. 따라서 다음 페이지에 이 교사를 했으나 범죄를 결의하지 않는 경우 실패한 교사고 범죄는 결의했는데 실행에 착수를 하지 않으면 효가 없는 교사가 되는 겁니다. 한편 3. 과실범에 대한 교사는 있을 수 없고 과실에 의해서도 교사는 안 되지만 과실에 대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즉 A가 B한테 야, 너 실수로 값 좀 죽여봐라. 돼 안 돼? 실수로 값 좀 죽여봐라. 얼마 주실 건데요? 5천만 원 줄게. 값 사진은 알아야 되죠. 사진 좀 보여줘. 내가 값을 알지. 자, 이렇게 생긴 놈이야. 사진까지 주니까 뭐 B가 값을 쫓아다니다가 기회를 엿보다가 차로 밀어서 죽였다면 아니 이게 과실범이야? 이건 뭐야? 살인이지. 과실범을 저지르라고 과실에 대한 교사라는 것도 불가능하고 A가 B를 또 과실로, A가 과실로 B를 교사한다는 것도 불가능해. 혹시 부작위에 대한 교사 되나 안 되나? 과실에 대한 교사도 안 되고 과실에 의한 교사도 안 되는데 부작위에 대한 교사 된다 안 된다? A가 B한테 부작위로 나아가라고 교사할 수 있다 없다? 있지. 내가 A, M, F한테 자식 구하지 마라. 저 인간 연쇄살인범 될 거니까 구하지 말고 부작위로 나아가라. 부작위에 대한 교사는 되지만 부작위에 의한 교사는 안 돼. 그러나 과실에 대한 교사나 과실에 의한 교사는 둘 다 안 돼. 둘 다. 과실에 공동정범 되나 안 되나? 돼요. 부작위에 대한 공동정범 되나 안 되나? 돼요. MF 둘 다한테 부작위로 나가라고 공동정범으로 나가라고 되는 거예요. 과실에 의한 과실에 대한 교사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한편 피교사자의 실행행위 공범 종속성설에 의한 한
정범이 실행에 착수를 해서 최소한 구속요건과 위법성은 갖춰야 됩니다. 책임까지는 갖추지 않아도 돼. 왜? 제한적 종속 형식이 다수설 판례니까. 한편 피교사자가 범죄 결의는 했는데 실행에 착수를 하지 않은 경우 이건 효과 없는 교사고 두 놈 다 예비무에 준해서 처벌합니다. 3. 교사의 착오. 자, 이게 이제 실행행위에 대한 착오와 다음 페이지에 2번 피교사자에 대한 착오인데 먼저 피교사자에 대한 착오부터 봅시다. 이건 내가 착오 이론 설명할 때 착오 이론을 잘 알아야 여기 공범에 가서 공범과 착오가 겹쳐지는 경우, 착오도 잘 모르는데 공범과 착오가 겹쳐지면 이건 멘탈이 붕괴되는 거지. 자, 공범의 착오는 크게 피교사자에 대한 착오와 실행행위에 대한 착오 두 가지가 있고, 피교사자에 대한 착오는 이건 정상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교사를 한다고 교사를 했는데 사실은 상대방이 정신 이상자로서 정신 이상자를 사주하면 뭐가 되는 거야? 간접정범. 그리고 심신상실자로서 간접정범의 결과가 나왔건 심신상실자인 줄 알고 총을 주고 갑하고 총싸움 장난을 해라고 그랬더니 정상인으로서 그 총싸움 장난을 해보라는 게 갑을 죽이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가서 죽였다면 이건 간접정범을 저지른답시고 한 게 교사의 결과가 나온 거죠. 이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 간접정범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정범이에요. 공범과 정범을 비교하면 일단은 뭐가 더 죄질이 무겁다고? 정범이 무겁다고. 따라서 간접정범을 저지를 의도로서 총을 주고 총싸움 장난이라 좀 해보라고 그랬더니 뭐 교사의 결과가 나왔건, 반대로 정상인이라고 생각하고 교사를 한답시고 했는데 간접정범의 결과가 나왔건 둘 다 뭐 교사범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이건 마치 중학교, 요즘엔 초등학교 정도면 이 정도 집합할 걸 뭐만 하면 돼? 교집합을 구하면 돼. 간접정범을 범할 의도로서 교사의 결과가 나왔다면 이해하기 쉽죠? 지금 현재 발생한 결과가 뭐니까 교사의 결과만 나왔고 간접정범은 나오지도 않았는데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간접정범을 의도하고 사주를 했는데 교사의 결과가 나온 경우도 교사범으로 처리해야 되고, 반대로 교사범을 범한답시고 했는데 간접정범의 결과가 나온 경우 이것도 역시 뭐 얼핏 보면 이건 간접정범의 결과를 인정해야 될 거 아니냐. 예상하지 못했거든.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교사범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따라서 교사를 범한답시고 간접정범의 결과를 초래했건 간접정범을 범한답시고 행위를 했는데 교사의 결과가 나왔건 둘 다 교사범의 죄책을 지면 됩니다. 이걸 내가 장난삼아 계란 노란자의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제 흔한 말로 뭐 영양가 있는 짓을 해라고 하면서 이 계란도 뭐 노란자의 영양가가 중복돼 있잖아. 흰자보다는 노란자를 먹고 살잖아요, 병아리들이. 그래서 영양가가 있는 이 노란자만 죄가 되는 겁니다. 이건 여기 한 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계란 노란자의 이론은 계속 여기서 나옵니다. 자, 정리합시다. 정상인을 사주했는데 심신상실자 여건 간접정범, 심신상실자인 줄 알고 사주를 했는데 정상인으로서 교사의 결과가 나왔건 엎어치나 매치나 둘 다 교사범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이건 쉬워. 문제는 실행행위에 대한 착오인데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일단 구체적 사실의 착오. 이건 간단해. 아까 얘기한 대로 구체적 사실의 착오는 정범한테 착오 이론을 그대로 적용하고
그 결과에다 그대로 교사범을 인정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A가 B한테 값을 죽여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B가 을을 값으로 인해서 을을 쏴 죽였어요. 이게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뭐 객체의 착오지. 법정적 부합설은 객체의 착오건 방법의 착오건 둘 다 뭐 발생 사실의 기수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을을 갑으로 오인해서 죽였건 갑을 죽이다가 빗맞아서 을이 죽었건 방법의 착오 둘 다 을에 대한 살인 기수고 이 을에 대한 살인 기수를 정범한테 인정하고 A한테 그대로 뭐를 인정하면 돼? 을에 대한 살인죄의 교사범을 인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 사실의 착오는 그냥 정범한테 착오 이론을 적용하고 그 적용 결과에다 그대로 교사범을 인정하면 되니까 이거는 착오 이론만 딱 부러지게 알고 있으면 뭐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추상적 사실의 착오야. 추상적 사실의 착오는 A가 B를 죽여달라고 했는데 개코나 B를 죽이다가 B를 못 죽이고 B의 개를 죽였다든가 반대로 했다든가 또는 A가 B한테 갑집에 가서 골동품을 훔쳐오라고 그랬더니 갑한테 가서 강도를 해왔다든가 또는 B한테 갑을 가서 강도를 하라고 그랬더니 이 인간이 가서 강도는 안 하고 강간만 해왔다든가 바로 이러한 경우 뭐 구속 요건이 다르니까 뭐가 되는 거고 추상적 사실의 착오가 되는 거고 지금 여기 추상적 사실의 착오에 교사 내용보다 적게 실행한 경우, 초과해서 실행한 경우, 질적 초과, 양적 초과 엄청 복잡하게 돼 있죠. 내가 설명하는 내용이 무슨 뭐 새로운 학설은 아니고 우리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거야. 이 서로 다른 범죄 사이에 공통성이 있는 경우, 예를 들면 뭐 강도와 절도는 공통성이 있죠. 강도가 뭐야? 폭행 협박을 해서 절도를 하는 게 강도거든. 절도 부분이 중복되니까 바로 이 공통성,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무조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사범을 인정합니다. 근데 중복되는 부분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계란 노란자 이론이 여기 적용되는 거야.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중복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교사범으로 처리를 하고 그리고 교사한 범죄가 예비인모를 처벌하는 범죄라면 뭐 자, A가 B한테 강도를 하라고 그랬더니 반대로 강도를 하려니 사람이 있어야 강도를 해야지 텅 빈 집에 가서 뭔 강도를 해. 사람이 한 명도 없어가지고 그냥 절도만 해왔습니다. 그러면 강도와 절도는 어느 부분이 중복이 되니까 어느 부분이 노란자야? 절도. 일단 절도 교사는 무조건 인정해. 그 다음 뭐 강도 예비인모. 교사한 부분은 예비인모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지금 A가 B한테 갑집을 강도하라고 그랬더니 B가 하겠다고 해놓고 막상 갔는데 사람이 없어서 강도죄 실행에 착수를 할 수가 없어.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절도를 범했다면 강도 부분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효과 없는 교사지. 효과 없는 교사니까 뭐가 되는 거야? 예비인모가 되는 거야.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무조건 중복되는 부분은 교사범으로 처리를 하고 교사한 부분이 예비인모가 있으면 예비인모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자 강도를 사주했더니 B가 가서 절도만 해온 경우 B는 무슨 죄야? B 무슨 죄야? 절도죄. 로 끝인가? 강도하라고 그랬더니 하겠다고 해놓고 실행에 착수 못한 거. 이건 강도 예비인모. 무슨 경합? 맨 뒤에 무슨 경합? 상경입니다. 그렇지?
강도하라 이 한마디가 절도 교사도 된 거고. 정말 미쳐. A는 상경인데 절도 교사와 강도 예비 임무의 상경인데 B는 강도 예비 임무와 절도의 실경이지. 1월 10일 날 A가 B한테 갑집을 강도해 보라고 그랬더니 1월 15일 날 갑집에 기회를 엿보다 들어갔는데 개뿔 사람이 없어가지고 절도를 해왔다면 강도하겠다고 해놓고 안 한 행위와 절도를 한 행위는 뭐 2타 2피니까 이건 실체적 경합이 되는 거고 실경. A는 뭐야? A. 절도 교사 무조건 중복되는 부분 교사로 처리를 하고 사주한 부분이 강도인데 강도는 예비임무 처벌 규정이 있으니까 강도 예비임무와 절도 교사의 뭐 요건 상경이야. 요건 A가 B한테 강도를 저지르라는 하나의 행위로 결국은 절도 교사도 됐고 강도 예비임무도 됐으니까 요거 상상적 경합이요. 시험에 나왔어. 기출문제를 한번 나와서 상경인지 실경인지 구별하는 게 이게 나왔는지 이게 나왔는지는 기억이 정확하지 않지만 둘 중에 하나가 나왔다고. 왜 실경이고 왜 상경인지를 암기가 아니라 이해를 해야 돼. 그냥 단순하게 암기했다는 시험장 가면 이거 뒤집어지거든. 아 이게 상경이었나 실경이었나 이거 헷갈리면 또 문제 하나 또 날려먹는 거야. 한편 교사한 범죄와 실행한 범죄 사이에 중복되는 부분이 없다면 뭐 노란자가 없다는 얘기야. 이걸 시켰는데 이걸 저지르고 온 거지. 이건 완전히 딴판이야. 예를 들면 절도를 하라고 사주를 했더니 뭐 절도는 안 하고 가가지고 뭐 방화를 하고 온 거야. 갑집에 불을 지르고 온 겁니다. 절도죄와 방화죄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개뿔 없지? 그렇다면 뭐 중복 부분이 없으니 이건 무죄로 처리를 하고 그 다음 교사한 범죄가 뭐여야 되는데 예비임무인데 절도는 모두 없으니까 예비임무도 없으니까 뭐 무죄가 다 되는 거야. A는 무죄, B는 방화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겠나? 방화를 하고 오라고 그랬더니 이 자식이 가서 절도를 해왔다면 어떻게 되겠어? 절도 교사 안 된다니까. 절도 교사는 중복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절도 부분은 무죄고 뭐 방화 예비임무. 방화 예비임무. 끝이야. 무슨 질적 초과 양적 초과 있다 이 소리 안 해도 그냥 구체적 사실의 착오는 무조건 정범한테 착오 이론을 적용하고 그 결과에다 그대로 교사범을 인정하면 되고 추상적 사실의 착오는 중복되는 부분은 무조건 교사범으로 처리하되 중복되는 부분이 없으면 무죄. 그리고 교사한 범죄가 예비임무가 있으면 예비임무죄를 인정하고 상경. 중복되는 부분이 없으면 무조건 교사한 범죄 예비임무로 처리하되 교사한 범죄마저 예비임무가 없다면 뭐 이것도 무죄가 되는 거예요. 쉽죠? 쉽죠? 예제 문제 하나 풀어볼까? 자, A가 B한테 갑집을 가서 송계하라고 했더니 B는 갑한테 가서 폭행만 하고 왔어요. A와 B의 죄책. 일단 이때 A와 B의 죄책을 구할 때도 원칙적으로 뭐 정범 개념의 우위성, 정범 범죄부터 정해야 개코나 무슨 공범이 결정이 되니까 정범부터 정합시다. B 무슨 죄야? 폭행죄. A는 무슨 미수? A는 무죄야. 송계죄의 예비 음모에 불과한 건데 폭행은 아니 A가 B한테 송계하라고 그러지 누가 패라고 그랬어?
B가 갑을 팼건 지 멋대로 지 혼자서 저지른 범죄고 A의 부탁을 받은 건 A는 송계를 부탁했지 폭행은 부탁도 안 했거든. 폭행은 지 멋대로 지가 저지른 거니까 B는 폭행, A는 송계죄의 예비음모에 불과한데 송계죄는 예비음모 처벌 규정이 없으니 A는 무죄가 되는 거지. 무죄. 맨 뒤에 살인을 하라고 했더니 B 집에 가서 불만 지르고 왔어. 불만. A와 B의 죄책. B 살인 예비음모 방화죄. 무슨 경화? 실경. A는 살인 예비음모. 끝이야. 중복되는 부분이 없으니까 이걸로 끝이에요. 바로 요 부분이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거거든. 살인을 하라고 했더니 하겠다고 해놓고 살인죄는 실행에 착수도 안 하고 엉뚱한 방화죄만 저지르고 온 경우가 요 부분이 바로 효과 없는 교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예비음모가 되는 겁니다. 한편 나중에 방조범에선 설명 안 합니다. 방조의 착오도 이건 교사의 착오 규정을 방조의 착오에도 그대로 적용하되 딱 하나 방조에는 기도된 방조라는 게 없어요. 논리상 있을 수가 없어. 왜? 교사라는 건 범죄 의사를 불러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범죄 의사를 불러일으키다 안 불러일으키면 실패하고 불러일으켰는데 효과가 없으면 효과 없는 교사가 되는데 방조라는 건 이미 범죄를 결심하고 있는데 개뿔이나 뭘 이게. 그래서 방조는 교사와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기도된 방조는 실패한 방조건 효과 없는 방조건 범죄가 될 수가 없어요. 무조건 무죄야. 이건 무죄. 따라서 이 교사의 착오의 문제도 그대로 교사만 방조로 바꿔가지고 그대로 적용하되 뭐만 요 부분만 무죄로 처리하면 돼. 요 부분만 무죄로 처리하면 돼. 그러니까 방조의 착오가 시험에 나오면 일단 교사의 착오처럼 풀어놓고 예비음모 부분만 무죄로 처리하면 그냥 딱 방조에 적용되는 겁니다. 옛날에 이것도 좀 복잡하게 설명했는데 그럴수록 학생들이 더 헷갈려 하는 거니까 그냥 방조의 착오도 교사의 착오처럼 풀어놓고 예비음모 부분만 무죄로 처리하면 돼요. 자, A는 B가 갑집에서 강도를 하는 줄 알고 방조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사람이 없어서 개뿔 강도도 못하고 절도만 하고 왔다는 거야. A와 B의 죄책이 뭐예요? B는 절도, A는 교사처럼 풀어놓고 예비음모만 무죄로 처리하라니까. 왜 무죄야? 강도와 절도는 중복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절도 방조, 절도 예비음모, 강도 예비음모인데 강도는 예비음모가 방조가 예비음모가 안 되니까 강도 부분은 무죄, 절도 방조. 절도 방조. 교사는 시험에 한 번 나왔는데 강도를 교사했는데 절도를 저지른 건 시험에 한 번 나왔어. 죄책이 뭐냐? 방조는 안 나와서 꼭 한 번 나올 거야. 왜? 그거 무식하게 또 교사의 착오를 외운 놈들이 틀림없이 또 강도 예비음모와 절도 방조 틀림없이 찍을 거거든. 강도 예비음모는 안 돼요. 그러니까 방조의 착오에서는 그대로 교사의 착오 이론을 그대로 적용하되 예비음모 부분만 기도된 방조니까 무죄로 처리하고 죄명만 방조로 바꾸면 되는 거야. A는 B가 갑을 살인을 하는 줄 알고 방조했더니 가서 방화만 하고 왔었던 경우, 살인을 하는 줄 알고 방조를 했는데 방화만 하고 온 경우, B는 무슨 죄야? 방화죄.
A는 무죄. 중복 부분이 없으니 방화 부분도 무죄고, 원래 살인 부분은 예비인모인데 뭐 방주에는 예비인모가 없으니 A는 무죄, B는 방화죄로 처리하면 돼요. 어렵지 않지? 집에 가서 이런 걸 복습을 딱 부러지게 해야 돼. 어떤 형태의 문제가 나와도 쫙 풀어낼 수 있게끔. 그렇다면 마지막 하나, 240쪽 판례. 이건 이미 결과적 가중본 볼 때 봤어요. A가 B한테 값을 상해를 하라고 그랬더니 B가 값을 살해한 경우 B는 뭐지만 살인죄지만 A는 뭐라고? 경우에 따라 달라지죠. 어떻게 달라진다고 그랬나? 어떻게 달라진다고 그랬어? 상해를 교사한 A한테도 갑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예견 가능성이 있다면 뭐 얘는 상해 교사가 아니라 상해 치사의 교사. 예견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만 상해 교사. 예견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바로 무슨 판례야? 허벅지를 회칼로 찔러서 불구자로 만들라. 요거 뭐 허벅지를 회칼로 찌르다 보면 과다출혈로 또는 쇼크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예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상해 치사의 교사인데 뭐 따끔하게 혼 좀 내줘라. 따끔하게 혼 좀 내줘라. 혼 좀 내주는데 사람이 왜 죽겠어? 이거는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거 상해 교사. 판례 두 개 다. 정신 차릴 정도로 때려주라고 교사했다면 두 번째 줄 중간 상해 교사지만 단 네 번째 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해서 과실 내지는 예견 가능성이 있는데 구체적인 말은 안 나왔죠. 여기다 줄 긋고 뭐 불구자로 만들라 여기 써놓으세요. 메모. 불구자로 만들라라고 해서 예견 가능성이 있다면 그때는 상해 치사죄의 교사범이 됩니다. 피교사자에 대한 착오 봤죠? 여기서 피교사자에 대한 착오 정상인 줄 알고 사주했는데 심신상실자라든가 심신상실자인 줄 알고 사주했는데 정상인이었던 경우 둘 다 교사범으로 처리하면 된다 했습니다. 교사범의 처벌,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되 특수교사는 2분의 1 가중이고 교사의 교사, 이건 뭐 간접교사인데 A가 B한테 갑을 죽여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B가 직접 죽였으면 B는 살인죄의 정범이고 A는 교사인데 B가 C한테 시켜서 C가 갑을 살해했다면 뭐 C가 살인이고 B도 C한테 갑을 죽이라고 했으니 B도 교사고 A도 교사 아닙니까?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두 놈 다 살인교사. 이에 비해서 연쇄교사는 이 중간교사자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인 경우 A, B, C, D, E, F. 그래서 F가 갑을 살해했다면 F만 살인죄의 정범이고 A, B, C, D, E는 전원 다 뭐 이건 살인교사, 연쇄교사라고 합니다.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전원 다 교사범으로 처리되는 거죠. 한편 다음 페이지 판례는 기본입니다. 갑은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뭐 탈령죄라는 범죄를 저지를 수가 없어. 그러나 을 군인한테 탈령을 하라고 했다면 그래서 을이 탈령했다면 을은 탈령죄고 갑은 뭐 탈령교사 됩니다. 신분 없는 자라도 진정신분범에 가담하면 그 진정신분범에 공범이 성립되거든. 그 다음 교사의 미수 이미 설명했죠. 협의의 교사의 미수. 요걸 설명을 빼먹었네. 협의의 교사의 미수는 범죄를 사주했더니 결의를 했고 실행에 착수까지 했는데 실패한 거야. 미수에 그친 겁니다. 그러면 이게 마누라 죽이기 최진실 영화에 나오는 그거지 뭐야. A가 B한테 갑을 죽여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B가 갑을 죽이다가 실패를 해서 B가 장애 미수면 A도 뭐라고?
살인 미수의 교사범, 장애 미수의 교사범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A가 중지 미수 규정을 적용받고 싶으면 B가 갑을 죽이지 못하도록 막았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B는 장애 미수, A는 뭐 중지 미수의 교사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정범이 미수에 그쳤다면 정범은 미수범, 교사범은 그 미수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기도된 교사는 이미 설명했어요. 실패한 교사와 효과 없는 교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판례, 최근에 나온 판례고 이미 두 번째 판례, 세 번째 판례는 이미 나왔어요. 시험에. 첫 번째 판례가 뭐냐면 A가 B한테 갑이 노조 지부장이에요. 우리나라 그 기업들의 노조 죽이기는 유명하죠. 이놈도 행실에는 문제가 있지. 자기 부인을 놔두고 을료와 불륜관계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회사에서 얘한테 뭐라고, 지금 갑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으니까 네가 증거를 잡아가지고 갑을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보라고 공갈을 교사합니다. B가 갑을 계속 미행하다가 어느 날 을료를 데리고 호텔에 들어갔다 나오는 장면을 찍어가지고 이걸 뭐 A한테 보고를 해요. 드디어 완벽한 증거를 잡았다고. 이게 1월 10일이고 1월 20일 날 이런 보고를 하니까 A가 돌연 공갈하라는 거 취소할게. 그리고 네가 10일 동안 고생한 거 내가 500만 원 줄 테니까 내 돈 500만 원을 받고 500만 원을 줄 테니 포기하라. 동영상 넘기고 포기하라. 그래가지고 B가 A한테 동영상을 넘기고 500만 원을 받은 뒤 포기를 안 하고 기어이 갑의 휴대폰에다 뭐 불륜 장면을 보낸 뒤 돈을 주지 않으면 마누라한테 알리겠다고 요거 동영상으로 갑을 협박을 해가지고 기어이 갑한테도 500만 원을 받아냅니다. 자, B 무슨 죄야? B 공갈죄 기수 500만 원까지 받았으니까 공갈 기수. A는 기수의 교사예요? 미수의 교사예요? 기수야. 공범은 정범에 종속하기 때문에 정범이 기수면 얘도 기수범의 교사범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이유로 3번 판례가 시험에 나왔는데 남친 여친이 사귀다가 여친이 임신을 한 거야. 임신을 하니까 B녀가 남친한테 알렸겠지. 그랬더니 남친 이 자식이 B녀 보고 뭐 D 의사를 찾아가서 낙태를 해라. 우리 형편에 지금 애를 낳을 수는 없지 않느냐. D1 의사, 잘 아는 의사니까 얘한테 내가 얘기해 놨으니까 가서 낙태를 하라. 그랬더니 B녀가 거부를 하고 싫다. 난 낳을랜다. 그랬더니 A가 이제 막말을 퍼붓습니다. 낳든 안 낳든 네 맘인데 애를 낳는 순간 너하고 나는 끝이야. 그런 줄 알아. 말 안 듣고 기어이 애 낳는 순간 너하고 나는 끝이야. 그러니까 B녀가 고민을 하다가 D1 의사가 아니라 자기 동네에 있는 D2 의사를 찾아가서 낙태를 합니다. 자, B녀 낙태죄 성립돼요, 안 돼요? B녀 낙태죄고 A는 낙태 교사야. 이미 D1한테 낙태를 했건 D2한테 낙태를 했건 낙태의 결과가 발생했고 이거 뭐? 낙태 교사죄 인정되는 겁니다. 낙태 교사. 낙태 교사죄로 처벌받기 싫으면 어떻게 써야 돼? 낙태를 하지 못하도록 막았어야 되고 낙태가 안 됐다면 뭐? 낙태 미수인데 낙태죄는 미수가 없어요. 낙태 미수도 없고 낙태 미수의 교사인데 더더욱 죄가 안 되지. 중지 미수, 뭐 장애 미수 가릴 필요 없어. 미수 자체가 죄가 안 되는데 뭐 둘 다 무죄가 됐을 겁니다.
2번은 3번 판례 앞부분 설명이 들어간 거예요. 두꺼운 글씨만 봅시다. 피교사자가 교사자의 교사 행위에는 일응 범행을 승낙하지는 아니했달지라도 낙태를 거부한 거죠. 그 후 그 교사 행위로 범행을 결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교사범의 성립은 영향이 없다. 바로 이거. 그 이후 낙태를 결심하고 D2 의사한테 가서 낙태를 했다면 이거 낙태죄의 교사범 성립되는 거예요. 자기 방어권의 남용, 범인이 자신을 위해서 타인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한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에 해당돼서 교사범으로 처벌됩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아까 얘기했던 A가 갑을 살해하고 A 스스로 도망가는 건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살인죄 외에 범인 은닉 도피죄는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A가 B한테 부탁을 해서 나를 네 집 창고에다 좀 숨겨달라. 그래서 B가 친구끼리 의리 때문에 거부 못하고 A를 숨겨줬다면 B는 범인 은닉죄 돼요? 안 돼요? 되지? 범인 은닉죄 되고 A는 자기가 도망가는 건 범인 은닉죄가 안 되지만 B한테 부탁을 해서 B로 하여금 은닉해 했다면 얘가 범인 은닉죄가 성립되는 한 얘도 은닉교사 돼요. 은닉교사. 범인 은닉교사 됩니다. 이건 범인 은닉뿐만 아니라 증거인멸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1. 자기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자기가 인멸하는 건 아까 봤죠? 증거인멸죄는 정범한테는 성립되지 않는 범죄지만 타인을 이용해서 증거를 인멸하도록 했다면 증거를 인멸한 놈은 증거인멸죄. 그놈한테 부탁을 한 정범도 증거인멸의 교사범은 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범인은닉도피죄고 세 번째가 위증죄도 마찬가지야. 자기 사건에 대해서 증인을 찾아가서 위증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면 증인은 위증죄고 자기가 거짓말하는 건 죄가 안 되지만 증인한테 부탁을 했다면 위증죄의 교사범은 되는 겁니다. 역시 4번 친족 간에 범인을 숨겨주더라도 자 A가 동생 브라더 동생을 찾아가서 숨겨달라고 부탁을 했다면 그건 조금 내공이 필요한 겁니다. 동생이 형이 숨겨달라고 했는데 거부할 동생이 어디 있겠어? 그래서 숨겨줬습니다. 동생 무슨 죄야? 범인 은닉죄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돼. 적법 행위에 대한 기대 불가능성 때문에 책임이 조각돼서 이거 범인 은닉죄는 구속요건 해당되고 위법성까지 갖췄지만 기대 불가능성으로 책임이 조각돼서 무죄야. B는 은닉 교사 된다 안 된다? 범인 은닉죄 교사범 된다 안 된다? 힌트 제한종속 형식. 요거 된다. 왜? 얘가 책임이 조각돼서 무죄인 건 별개 문제고 제한종속 형식에 의하는 한 구속요건과 위법성 갖췄다면 범인 은닉죄 교사범은 돼. 얘는 무죄, 얘는 은닉죄 교사범. 이거 시험에 2번이가 나왔어. 마찬가지 제3자를 교사 방조해서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신고케 한 경우 자기가 자기를 신고하는 건 무고죄가 안 되지만 남을 시켜서 했다면 그 피무고자는 무고죄고 무고하라고 한 놈은 무고죄 교사범 방조범 됩니다. 자, 방조로 넘어가기 전에 교사의 방조와 방조의 교사를 좀 봅시다. A가 B한테 야 지금 C가 갑을 해치우러 갔는데 너 C 좀 가서 도와줘. 모르게 도와주라고 사주를 해서 B가 C를 돕고 C가 갑을 살해했습니다. 요걸 방조의 교사라고 해요. B한테 C를 방조하라고 A가 B를 교사한 거예요. 이걸 방조의 교사라고 하고 한편 A가
B한테 야 C한테 돈 3천만 원 갖다 주면서 B가 C한테 돈을 주면서 값을 살해해달라고 부탁을 할 때 A가 B한테 돈 3천만 원을 이렇게 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빌려줬습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교사범을 도와줬으니까 이게 이게 교사의 방조가 되는 겁니다. 종범 바로 위에 여백이 좀 있으니까 자 방조의 교사건 교사의 방조건 여기 계란 노란자의 이론이 여기도 그대로 적용돼요. 방조가 가벼워요? 교사가 가벼워요? 방조가 가볍지? 그렇다면 방조를 교사했거나 교사를 방조했다면 둘 다 뭘로? 둘 다 방조로 처리하면 돼. 그래서 방조의 교사도 방조범이고 교사의 방조도 방조범으로 처벌하면 됩니다. 요 계란 노란자의 이론이 제법 쓸만하죠? 쓸만하죠. 자, 종범은 타인이 저지르는 범죄를 방조, 도와주는 걸 종범이라고 하죠. 조금 쉬었다 갑시다. 좀 어려운 내용 봤으니까 머리 좀 식히고 쉬는 시간에 정리해.